오히려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셔야 돼요. 투신과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일단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고 이런 식의 수급들이 외국인과 기관들 같이 들어오면서 조금 끌어올리는 네네.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나오셔서 그 외국인이 사고 있는 주식 그런 네. 것들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제가 인상적으로 좀 생각했던 부분은 기판 관련주. 네네. 근데 확실히 그 기판 관련주들이 한 달 전에 비해서 좋은 흐름이 보였거든요. 네. 네, 뭐 엄청나게 대덕전자라든지 안정적이죠. 심텍이라든지 이스페타시스라든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또 네. 외국인이 또 이렇게 약간 좀 의미 있게 네. 사고 있는 주식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이게 시장이 기관은 지금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또 패시브 자금 자체를 다른 쪽들에서 팔아서 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LG에너지솔루션 떨어지고 있지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연기금이 샀지만 뭐 마이너스 4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안타까운 소식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어요. 맞습니다. 근데 좀 최근에 이제 네. 회복하는 흐름들이 물론 나오고는 있지만 네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흐름들. 왜냐하면 이게 코스피 200이라는 벤치마크를 너무 크게 아래로 벗어나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죠. 위로 크게 벗어나도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쪽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추종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제가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그런 종목들을 네네. 좀 살펴봤습니다. 네네. 보게 되면은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던 것들을 한 일주일 정도만 볼까요? 네네. 일주일 정도만 좀 보게 되면은 일단 한국전력이 한국전력을 많이 네, 하네요. 조금 눈에 띄어요. 특이하네.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일봉이거든요. 네네. 최근에 이제 2만 원대에서 네네. 바닥을 잡고 굉장히 이제 121선에서 한번 막히는 모습을 보였다가 네네. 최근 들어서 또 급등주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네네. 동시순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네네.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떤 관점으로 네네. 이해를 해야 될지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어떤 에너지 관련주들 굉장히 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그런 원전 관련주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에서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전력 관련주는 좀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상 조금은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약간은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쪽도 같이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부담이 커져서 굉장히 큰 영업 손실을 내다 보니까 네네. 전기세 안 올려야 되는데 또 이걸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나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물가 보시면은 네. 안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전기요금을 그것만 안 올린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네네. 하지만 대선 이후에 이거를 또 바로 올릴 수가 있을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도대체 이걸 어떤 의미로 사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건 외국인들은 좀 사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200, 이게 금액으로 좀 봤을 때는 네네. 순매수 금액이 한 200억 정도? 네네. 예. 그리고 기관들도 또 많이 샀어요. 기관이 많이 샀네요. 600억 네네. 넘게 매수를 하면서 네. 이게 매매 동향의 투자 동향을 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네. 오늘 이게 전력이죠. 네네. 조금 이제 피크를 찍었던 것 같아요. 네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도 뭐 250억, 280억씩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날도 6% 넘게 올랐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팔았어요. 근데 오늘은 또 다시 많이 샀습니다. 기관에서 350억을 밀어넣었어요. 네네. 투신하고 연기금, 뭐 보험 이런 쪽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또 4% 올라가면서 한 3일 동안 뭐 10%가 넘게 네네.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연출이 됐는데 사실 뭐 잘 내용적인 면으로는 조금 모르겠다. 예.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많이 샀어요. 네, 외국인 쪽에서 많이 네네. 샀고요. 이건 아무래도 좀 실적 부분들과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의 주변국들, 경계를 맞대고 있는 주변국들이라던가 관계가 좋지 않은 쪽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당했네. 우리도 이거 좀 그러면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전쟁을 꼭 일으키기 위한 게 아니라 평화 유지 비용이라고 하죠. 이쪽으로 또 국방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랑 똑같죠. 북한과 네네. 바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네네. 정말로 이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고 국방비를 증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가 이제 하나 디펜스 네네. 자회사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특히나 동유럽, 북유럽 네네. 이런 쪽들에서 호평을 받다 보니까 뭐 폴란드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2017년 이후로 구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호전되어서 좋게 나오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오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 동향 보시면은 네네. 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위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날이 딱 이제 2월 25일이죠. 사기 시작한 날. 네네. 그때부터 거의 한 20% 올랐네요. 네네. 오늘은 소폭 빠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여전히 지분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연기금도 같이 4일째 외국인과 매수를 하면서 일단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네, 월봉상으로 거의 55,000원대면은 저는 이제 한 팔아야 될 자리라고 솔직히 좀 생각을 했거든요. 정고점을 거의 왔네요. 네. 정고점에. 네. 이때 2021년도에도 한번 네네. 7월달, 8월달에 네네. 갔었어요. 사상 최고가를 갔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윗골이 달면서 이제 2달째 윗골이가 달리니까 무너지는 파동들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보유자 영역에서는 55,000원대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기를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요. 오히려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셔야 돼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 전 고점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네네. 물량들을 줄이고 빠져나가는지 아니면은 여기에서도 더 사면서 오히려 강하게 돌파를 해버리는지 그러면은 오히려 55,000원, 56,000원이 강하게 수급에 의해서 돌파되면은 저는 오히려 그 시점에 더 사도 된다고 봅니다. 신규 매수자도요. 네네네. 근데 수급적으로 빠지는 부분들 나오면은 잠깐 기다리셨다가 조정 기다리시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어떤 테마주 성격으로 급등했던 부분들 네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거치고 나면은 다시 들어가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확실히 그 독일의 국방부 장관인가? 그분도 네. 이제 그 러시아 이슈로 인해서 그렇죠. 국방비 이제 GDP 한 2%까지 늘리겠다라고 네. 하면서 약간 범유럽적으로 확실히 맞아요. 좀 그런 방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스탠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시대에도 참 이런 평화 유지 비용이 들어가야 네네. 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네네.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밑으로 보게 되면은 네네. 카카오예요. 네. 카카오 정말 말이 많았잖아요. 뭐 말 많았죠. 갓대원에서 정말 무적 분할한다. 네네네. 이런 관점들로 얘기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주주 달래기 뭐 이런 부분들 나오고 주주 환원 정책 발표하면서 네네. 조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물적 분할 안 하고 여기에 다 속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카카오만큼 좋은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주주 관점으로 봤을 때 네네네. 외부에서 그냥 투자 안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 정말 나쁜 애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주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어떤 상권이든 간에 다 들어가서 수수료를 받는 체계를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다가 사용자들 가둬놓고 수수료 수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는 정말 저는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20주선. 항상 말씀드려요. 네네네. 네. 여기에서 지지받고 여기에서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은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관점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굉장히 예쁘게 여기서 지지받고 좀 올라서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네네. 최근에 이제 투자 동향 보시게 되면은 기관들 쪽에서 외국인들 아직도 돌아서는 모습들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이틀 샀다가 하루 팔고 또 하루 샀다 크게 팔고 네네. 720억 샀다 또 3일 동안 팔고 있어요.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기관 쪽에서 이거는 주요하게 지지받고 올리는 거거든요. 네네. 투신과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일단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고 여기에서 이제 매크로적인 관점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그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기술주들 이런 쪽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큰 폭으로 같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거든요. 외국도 네네. 마찬가지였고요. 미국 네네. 관련주들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같이 떨어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는 스탠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은 아직 크게 돌아서는 모습들 안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정말 보면은 그냥 계속 팔았어요. 쭉. 정말 산다 하는 저렇게 팔 느낌이 수가 없게 비중을 정말 1월 4일, 1월 연초 들어오자마자 1월 3일 하루 사더니 그 뒤로는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네네네. 네. 정말 산다는 느낌 없이 팔다가 그래도 최근에 들어와서는 120주선 지지가 나오니까 기술적으로도 얘네들도 조금씩 사는 쪽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도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들은 조금 좋게 보면서 이 정도 기술적인 위치 자리면은 카카오는 사야 돼. 이런 관점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투신과 연기금은 뭐 2월 11일부터는 거의 매수 포지션을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금액 자체는 외국인들이 파는 거, 사는 거에 비해서는 크지는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동성이 크지 않고 기관 쪽은 자금력 자체가 지금은 많이 축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국내 주식 다 팔고 LG 에너지 솔루션만 사는 줄 알았더니 카카오도 조금씩 사고 카카오 있네요. 같은 것도 사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제 기술적인 관점을 보고 사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기 정도를 터치했을 때 그게 이제 한 8만 6천 원, 8만 5천 원 정도 됐거든요. 그 시점이 되니까 이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약간 좀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들어온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120주선을 지지를 받고 나서 기술적인 관점으로 좀 지지를 받다 보니까 카카오 그래도 물적 분할이나 이런 것들 안 하고 꾸준하게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면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다시 한번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 속도가 약해진 부분들과 맞물려서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연준에서 시그널을 아마 줄 겁니다. 3월 달에 거의 0.25% 올린다라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슬로우하게 올릴 테니까 성장주에 투자해. 이런 시그널들을 계속 연준에서 아마 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성장주 관점으로 봤을 때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이제 4차 산업과 더불어서 다시 투자해야 될 시기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연준의 그런 매파적인 스탠스가 약간 늦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눌려 있었던 성장주에 약간 좀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어떤 불확실성, 매크로의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주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확실성 해소를 해주고 난다고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성장주 위주의 한번 강세, 랠리가 다시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약간 중요한 전환점, 포인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LNF예요. LNF도 제가 좋게 좀 말씀을 그 당시 에코프로 BM하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좀 에코프로 BM 쪽에 안 좋은 이슈들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에코프로 BM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닥을 좀 잡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급등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LNF도 생각보다 빠르게 실적 호전이 이제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면서 에코프로 BM에 오히려 눌렸던 부분들보다 이런 쪽들로 수급이 상대적으로 좀 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뭐 일주 단위로 봤을 때 거의 400억 가까이 샀고요. 기관들도 147억을 매수를 하면서 이런 식의 수급들이 외국인과 기관들 같이 들어오면서 조금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대비해서도 상당히 주가 흐름 견조합니다. 크게 빠진 부분들이 없어요. 네, 이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전기, 그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 단에서 에코프로 BM이 조금 안 좋은 이슈들로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2위 업체인 LNF에 약간은 좀 몰렸다. 그리고 빠르게 캐파를 증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던가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나타나면서 고PER을 받을 준비들이 돼가고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배터리 셀업체, 우리나라의 배터리 셀업체들보다 소재단이라던가 이런 쪽들을 장비단 더 좋게 본다고 말씀을 아마 드렸을까요? 저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게 국내 업체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고 해외 업체들로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좀 기술력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들에 더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이니켈단의 이런 고가의 배터리들을 적용을 할 수 있는 중형차 이상의 어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에 대해서도 좀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소재라던가 장비 이런 쪽들이 캐파를 이제 급격하게 늘려나가야 될 해외 쪽의 상황과 맞물려서 봤을 때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두 개 정도만 좀 더 볼까요? 한국항공우주는 아까랑 같은 관점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네네. 같은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들어왔던 거는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네네. 오늘은 이제 3%, 1%, 1.6%씩 조금 빠지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네네. 이렇게 조선주들이 빠졌다고 하면 당연히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사고 있었던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팔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네네. 현대중공업 오랜만에 한 6일 정도 사다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팔면서 개인들이 80억 정도 사갔어요. 아직 많은 물량은 아닌데 네. 이제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테마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조선주로도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관점에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네.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한번 볼까요? 네, 삼성중공업도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매수를 조금 세게 했던 거에 비해서 오늘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바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급등이 어떤 해외의 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폭 좀 눌림목을 약간 기다렸다가 네네.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주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네, 이 LNG선의 수주 같은 것들은 단기적으로 끝날 건 아니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기들을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안보 위협에 의해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에너지 수급도 단기적으로 이런 테마성 형성하는 종목들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천연가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급 불안에 왜냐하면 유럽에서 굉장히 큰 비중으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을 때 풍력의 어떤 바람들이 조금 제대로 이제 불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네네. 전기 요금이 거의 한 3, 4개월 만에 5배가 뛰었어요. 네.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풍력이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대체 비중이 네네.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노이즈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기 요금이 확 뛰어버린 겁니다. 네, 작년 이제 하반기 여름 그때였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에너지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민감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러시아 쪽의 사태까지 터지다 보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LNG 선 같은 것들도 미리미리 발주를 넣어서 운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선의 발주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기술력에서는 최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주 쪽에 대해서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때에는 분명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네네. 기자재 업체, 예, 기자재 업체는 이제 3사나 뭐 다 공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성화인텍이라던가 한국카본, 뭐 화인베스틸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조선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위에서 잘못 물리면은 맞아요. 사실 이렇게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사셔야 돼요. 네. 그런데 위에서 사시는 분들 특징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파는 거를 안 보시고 그냥 그럴 때 사요. 그러면 이제 좀 많이 물리기가 쉽사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이 수급을 먼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라. 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대형주에 대해서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까지 네네. 보면은 거의 뭐 최근에 네네. 한 일주일 동안의 어떤 그 리스크들, 지정학적 리스크와 매크로 부분들로 인해서 네네.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거, 그리고 팔기 시작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웬만큼 좀 짚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